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김종식 전 도의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 시장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의 성화가 11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돼 봉송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3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본격적인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익산에서는 육상 등 6개 종목이, 군산에서는 골프 등 4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이 대회에 국내외 임원, 선수단 등 14,000여 명이 도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의회와 도교육청이 지역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놓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초등학교 승하차 공간 조성과 폐교 활용, 여산고등학교 특성화 학교 운영 등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임준 시장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금품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강임준 시장이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종식 전 도의원이 강임준 시장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시점이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와 당시 제안한 상황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사건 경위와 방법 등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유로 강임준 시장의 다른 후보 지지 때문으로 생각했다며 이것이 허위 진술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지만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와 정석산 씨는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김 전 도의원에게 건넨 500만 원은 강임준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강임준 시장과 직접 연락한 바가 없고 강임준 시장이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눈시울을 붉힌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런 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유선우 전 시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 3년 4개월 만에 종식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 의무 격리는 없어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또 병의원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새만금의 대동맥인 십자형 간선도로 공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 축인 남북도로 1단계를 지난해 12월 개통하고
오는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하면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전히 구축됩니다. 새만금청은 십자형 간선도로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새만금이 다음 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8일 지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새만금 산단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이 새만금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투자기업의 법인과 소득세를 3년 동안 전액, 추가로 2년 동안 반액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기업 유치 실적이 개청 이후 9년 동안 실적보다 최근 1년 실적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4조 1,76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9년 동안 유치한 33건, 1조 4,740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겁니다. 새만금청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하는 핵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가 새로운 미래 도시로 재정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총괄 자문단을 구성하고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 교수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파주 운정과 고양 창릉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총괄 자문단은 스마트 수변 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 지원 도시와 미래형 체류 도시, 서해안권 등 광역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특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익산 망성농협 조합장을 뽑기 위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익산 망성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실시된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조두호 조합장이 어제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농협 정관에는 선출된 조합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선관위와 망성농협은 재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성화가 오늘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선수단 등 14,000명이 전북을 찾게 됩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육상 등 6개 종목이, 군산에서는 골프 등 4개 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4년마다 열리던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11일 오전 10시 익산 미륵사지에서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주선여에게서 도지사, 익산 최고령 대회 참가자인 김영순 씨에게 전달돼 차량 봉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성화 채화 장소로 고창 고인돌과 익산 미륵사지 두 곳 가운데 세계 유네스코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을 최종 성화 장소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익산에서는 육상, 야구, 배드민턴, 볼링, 트라이애슬론, 축구 등 6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또한 기간 중에는 국내외 선수 4,270명이 익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익산이 스포츠 명품 도시로 각광받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를 치른 도시로서의 경험을 축적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내 숙박업, 음식점, 관광지 방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익산 예술제 등 6개 문화 행사가 익산 관광지와 공원에서 다채롭게 열립니다. 경기장별로 관광지 안내와 익산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도 합니다. 군산에서는 골프, 축구, 탁구, 야구 등 4개 종목이 개최되며 1,370명이 군산을 방문합니다. 두 개의 선수들이 군산 방문을 통해서 경기에도 참여하고 군산시 대표 관광지 등 방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내외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 선수들 편의시설 관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생활체육인의 축제 아태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주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하고 임시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또한 조직위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한 만큼 월드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자유학기제를 마친 중학교 2학년 2,000명에게 자기신청 장학금을 줍니다. 자기신청 장학금은 학생에게 탐구 연수비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시는 500명씩 4차례 모두 2,0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오는 15일부터 모집합니다. 희망 학생은 1명 또는 5명 이하가 인문, 과학, 예체능, 인성, 자유주제 등 5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시는 NH네트워크스 이근신 대표가 300만 원을 기부하면서 1억 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NH네트워크스는 군산에 본사를 둔 ICT 전문 회사로 항만, 항공,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제3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섭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복주택은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앞으로 지방의대 졸업자에 대한 취업 현황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 졸업자의 근무지역과 취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지방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정확한 취업 현황 자료가 없어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와 도교육청이 익산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넣고 오늘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초등학교 승하차 공간 조성과 폐교 활용, 여산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운영 등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와 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등 하교시에 학부모 차량이 몰리지만 마땅히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어양초등학교에 올해 승하차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학교 내에 별도의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차량들이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조성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여산, 서초와 금산초 등 폐교 학교가 5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폐교를 어떻게 또 방안을 또 강구를 또 하시고 있는가? 또한 또 폐교된 부분에 대한 또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얼마큼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재학생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학교 전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여산고의 경우 전체 재학생이 10명도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특성화학교 전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포초가 골프 특성화학교로 운영되는 것처럼 여산고와 육군 부사관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주문됐습니다. 또 여산의 그 부사관학교 이걸 것도 해서 고등교육을 특성화고를 좀 해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정책 간담회에서는 꿈나무 창작수어 건립과 농촌 유학 활성화, 지역학생 해외 연수 제공 등 10여 건의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도교육감은 스쿨존 안전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폐교의 아이들 공간 조성 등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육을 보고 익산으로 가자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의회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의 교육 현안을 해결해보자며 마련된 시의회와 도교육청의 정책간담회,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에서 정차된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미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송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A군 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조사 뒤 소년부에 송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연휴에 내린 비로 새만금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지가 침수되면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등 100여 명은 어제 새만금 잼버리 부지의 침수 상황을 살펴보고 배수로 정비 등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와 야영 활동에 필요한 장비, 편의시설 등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번 물바다는 지난 어린이날 연휴 149mm의 비가 내리면서 야영 부지에 큰 웅덩이가 생긴 이후 아직도 빗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 모현동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0일 오후 9시쯤 7층 규모의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 6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1층 외벽 일부와 종이 상자 등이 타는 등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선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초등학교 태블릿 PC 보급이 물품선정위원회 논의와 무관하게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의위원 명단과 논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자 징계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 역할은 스마트기기 기종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록 등은 도의회에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산 중앙여고 학생들이 3년째 마스크 줍기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중앙여고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조깅이나 산책 등을 하면서 거리에 버려진 마스크를 줍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을 망치는 마스크를 우리 손으로 치우자는 취지의 공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중앙여고의 마스크 줍기는 현재 대하 한들고와 군산여고, 군산고, 동고, 무풍고 등이 참여해 고교 연합 캠페인으로 확산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의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지 주목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유곡리와 두랑리 등에 있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로부터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공고를 통지받았습니다. 이 고분군은 지리적 분포와 규모, 부장품 등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도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9월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1.9포인트가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 평균 지수는 77.7입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지방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수요자가 줄어든 데다 최근에 발생한 전세 사기 여파로 갭 투자자들의 지방 아파트 구매 동기까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 지역 인근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적발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전 지역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던 마사지업소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김문수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 김의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 임용됐습니다. 김 선임비서관은 최근 문을 연 김의겸 국회의원의 군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 현안과 민심 등을 파악해 군산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보좌하게 됩니다. 김 선임비서관은 고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비롯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 민주당 군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1위 공구 김태희 선수가 해머 던지기 부문에서 13년 만에 여고부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 선수는 제51회 KBS배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58m 84를 던져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10년 박희선 선수가 기록한 57m 74였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청소년 육상 선수권 대회 해머 던지기 여자 부문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원광대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동아리를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을 받아 선정된 20개 동아리에는 원광대가 갖춘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제품 제작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광대는 지난달 전라북도가 주관한 창업 꿈나무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효 콘서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1일 KCN 금강방송 주관으로 청춘 효 콘서트를 1위 신광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 행사와 김연자 등 유명 연예인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원광 효도마을 시니어 클럽은 12일 룩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효 힐링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스마트 농업의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하우스 2동에 대해 모집하고 6월 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익산시 어양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3월 진행한 사랑의 딸기잼 나눔 행사 수익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 공유식품 지원 사업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5도입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